3월 14일 월요일 한강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제 연구소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23일 날부터 모집하고요. 지금은 홍보 기간입니다. 회원에는 전화, 온라인, 이메일, 팩스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2일 화요일 저녁에 7시에 당산동 제 사무실에서 강연회를 하는 것은 회원 모집 전야제 형태로 하는 겁니다. 그건 당일날 오셔서 그 자리에서 회원 가입을 하고 강연회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가입하느냐 이런 글들을 올리셨는데요. 그 부분은 어디서든 가입할 수 있고 저를 돕고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돕고 안 돕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누구나 제 취지에 공감하면 가입할 수 있는데요. 제발 저하고의 생각이 똑같으신 분들만 가입해 주십시오. 일부러 회원을 많이 가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긴 호흡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시는 분에 한해서 가입해 주시고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분은 절대 가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회원가입 요건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안내가 계속 나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새누리당이 공천 발표를 했습니다. 그 공천 발표 내용을 보면 그간의 살생부부터 시작해서 여론조사가 유출되고 강남에 모임 있다고 거기서 유승민이 날리기로 했다고 언론 보도가 되고 현역 의원 4명을 포함한 공천 배제 사유들이 밖으로 떠돌아다니고 그 다음엔 이제 급기야 윤상현 녹취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때 이후로 대표는 내가 말을 하면 죽는다 이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출래 불사춘 이러면서요. 날이 추웠지만은 날씨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게 많은데 내가 말을 하면 다 죽는다. 내가 죽는다라기보다 저는 다 죽는다로 들렸습니다. 이 와중에 사무총장하고 제1사무부총장은 가출을 했다가 또 들어왔습니다. 가출해서 들어왔을 때 제가 물밑으로 깊숙한 딜이 되었을 거다. 그리고 녹취가 저것만 있겠느냐. 수도 없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게 언론사까지 전해져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녹취 공천을 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씁쓸한데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친박 비박이 담합해서 서로 다 살려주기로 가면 저 당은 망한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한 5시쯤에 공천 발표한다 해서 녹화하기로 했던 방송도 안 하고 저는 어제 MBN만 갔는데요. 결국은 5시 넘어서 발표한 내용에 보면 경선한 사람들 누구누구 결정됐다 발표하고는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 문제나 주요 인물들에 대한 경선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방송 마치고 집에 오는데 8시쯤 됐어요. 느닷없이 설거머니 각 종편이나 방송에 토론 프로가 거의 끝난 시점에서 그래서 8시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김무성 경선 부산 중령도에 그 다음에 화성갑에 서청원 경선 이인재 경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세 분은 경선하면 다 되겠죠. 어제 새누리당 경선 10군데 붙였는데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현역이 9군데 이겼고 이 창원에서만 현역이 졌는데요. 그 창원에서 현역을 이긴 사람도 박완수 전 창원시장으로 인천공항공사 사장도 했죠. 이분은 거의 국회의원보다도 이름이 더 알려졌고 도지사급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으로 막강한 현역이 다 이긴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랬고 이제 단수 공천으로 확정 지은 사람은 정돈, 김용태, 김문수, 문대성, 황진아, 최경환입니다. 홍문표 제1사무부총장은 지난번에 공천이 확정됐죠. 그래서 이번에 이 사태를 촉발시킨 사람 살생부 관련해서는 김무성, 정돈, 김용태 3명 다 공천이 됐습니다. 심지어 무슨 논문 표절 이래가지고 정계 은퇴 선언을 했던 문대성 씨를
부산의 사에서 드러내서 인천 남동갑으로 보냈는데 문대성 씨도 공천이 되었습니다. 황진화 사무총장도 공천이 됐고요. 최경환 의원도 공천이 됐습니다. 자, 이제 공천 받는가 안 받는가 새누리당에 관심 가는 인물은 유승민, 윤상현 둘 정도만 남았습니다. 뭐 친박 비박 논쟁을 가지고 유승민 걔가 뭐 공천 탈락하느냐 안 하느냐 그 국민들 관심도 없고 유승민 걔가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한편요,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더민주당에는 이해찬, 이미경, 정호준 공천 탈락했습니다. 자, 이해찬을 공천해서 날렸습니다. 진노의 자장이라는요. 새누리당요, 살생부부가 딱 터지더니만 몇 건 더 터지더니만 비슷한 거 여론조사가 유출되더니만 그 다음에 녹취가 딱 터져서 언론사 가더니만 공천을 뭐 개혁을 하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상향식은 없고 뭐 엄청난 물갈이를 하고 전략 공천으로 다 어떻게 하겠다는 이한구 위원장의 기계나 큰 소리는 다 어디 가버렸습니까?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물러나야 될 사람들 다 살려주고요. 사고 친 사람들 다 살려주고 결국은 니도 좋고 나도 좋고로 매듭지었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방송 마치고요. 신도림 지하철역에 내려서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줄을 쭉 서 있어요. 이게 뭔 줄이냐니까 로또 살라고 줄 서더라고. 그럽니다. 서민들은 정말 희망이 안 보이니까 로또라도 사가지고 일주일을 또 버틸 희망 고문을 하는데 스스로 이게 한번 보십시오. 녹취로 가지고 대박 쳐가지고 또 공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4년을 또 이 고위청에서 상류청에서 지내겠죠. 새누리당 이렇게 공천해도 됩니까? 국민 두려운 줄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남은 뭐 윤상현이 공천이 되든지 말든지 솔직히 뭐 유승민이 공천이 되든지 말든지 국민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어차피 뻔한데요. 미래경영연구소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은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출판, 강연 등 모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활동을 저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보다 나아지길 원하신다면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회원 가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다. 안 하면 병들겠다고 생각하십니다. 23일부터 회원 가입이 시작됩니다. 개복받기. 오늘 14일이 무서운 날이 될 거다. 이한구 위원장이 TK 수도권 대폭 물갈이 하겠다 그러는데 마음대로 하십시오. 뭐 물갈이 하든가 말든가 저는 별 관심도 없고요. 새누리당 현재까지 비례대표 뭐 탈락한 사람까지 포함해서 8명 탈락했습니다. 오늘 뭐 대거 물갈이 한다고 몇 명 탈락하겠습니까? 그럼 처음부터요. 당내 현실상 사정으로 봐서 상향식 공천을 포기할 수 없고 그래서 상향식 공천을 토대도 유지해야 되고 일부는 뭐 단수 공천, 뭐 여성이나 뭐 장애인 청년은 뭐 우선 공천 좀 하겠다. 그리고 현역의 실세는 친박이든 비판이든 배제할 수 없는 것이 당의 현실이고 총선은 정치적 현실이니까 이기고 봐야 되겠다. 이기기 위해서는 그냥 서로 간에 별 이렇게 큰 트러블이 안 나고 조용히 원만하게 마무리해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조용히 원만하게 마무리를 한다고 하지.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저승사자가 온 듯 개혁의 마치 아이콘이냐 온갖 소리를 다 하다가 그러니까 이것저것 터지기 시작합니다. 온갖 공작적이고 조폭식 협박들이 터지기 시작하니까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 짓는 부분은 이게 뭡니까? 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하려고 시끄럽게 했습니까? 처음부터 조용히 해가지고 넘어가고 차라리 정책이나 미래 비전으로 해야죠. 물갈이 할 자신이 없으면. 그리고 상향식이 그렇게 문제 있다고 뭐 유령 당원이니 유령 번호니 제가 말한 걸 받아가지고 새누리당 뭐 우연이겠지만은 떠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떠들다가요. 막상 결정하는데 보면 지금 여론조사로 전화 돌렸는데 어떻습니까? 하는 놈도 다 안 됩니까? 이게 무슨 공천계획입니까?
뭘 하고 그렇게 시끄럽게 하면서 지금까지 원맨쇼를 해왔습니까? 어제 혹시 댓글 달린 거 좀 보셨습니까? 이한구 위원장요? 저는 이번에 새누리당 공천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번 총선이나 이런 데 애초부터 그냥 접었습니다. 그런 사람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공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보수 지지층, 그리고 뜻이 있는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건가에 대해서 좀 염두는 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유령당원이나 안심번호가 그렇게 문제 있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대로 슬그머니 해서 현역들이 다 당선되는 결과를 발표를 하고 또 좀 부끄러웠습니까? 어제 5시에 다 하지요. 왜 또 그 주요 인물들을 밀었다가 저녁에 8시 넘어서 슬그머니 그냥 대표가 공관위원장이 하는 것도 아니고 슬그머니 그렇게 발표를 해버립니까? 양심은 있으셨나요? 그냥 알아서들 하십시오. 그리고 총선 결과도 뭐 책임을 지시겠죠. 어쨌거나 이한구 위원장 실망입니다. 어제 여론조사한 10군데 보면요. 지역구당 2, 3만 명의 유권자에게 이제 뭐 당원은 안 하고 책임 당원은 그냥 일반 국민들한테 전화 돌린 겁니다. 100%. 두 개 여론조사 회사가 무작위로 휴대전화를 걸어서 1000명이 답변하면 여론조사를 종료한 겁니다. 그래서 답변율이 떨어지니까 뭐 수십 명한테 걸면 한 명쯤 답을 하겠죠. 통상 여론조사에서는 3, 4%가 답변했답니다. 100명한테 걸면 34명이 답변하는데 이번에는 10에서 25%까지 올라갔답니다. 왜? 현역 의원들이 조직을 대거 동원해 전화 받으라고 미리 지시를 해놓았기 때문에. 제 어제 휴대폰에 왜 문자가 수두룩하게 왔는데 지금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전부 다 전화를 좀 받으라고 하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정치 신인들은 알 수 없는 여론조사 일정을 현역 의원들은 입수해 선거 과정에서 활용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일례로 경남 A의원 캠프는 11일 지역구에 오늘 오후 2시부터 여론조사 경선이 진행된다고 알리고요. 12일에도 어제 이어 오늘 아침 10시부터도 여론조사한다 했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경쟁후보는 여론조사 시간을 알지 못해 그냥 지지해 주십시오 소리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문자를 보낸 전직 의원이나 현직 의원들, 현직 당협위원장들이 수두룩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요, 이런 거 오면 그냥 받지도 않고 끊어버리고, 받아도 끊어버리고 하는데, 당원들은 조직적으로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응답률이 엄청 높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동원 선거를 여론조사에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요. 예비 후보들은 실제 선거 밑바닥에서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에서 결정한다면 상향식이 아니라 하향식 아니냐. 자, 그래서 어떤 일부 지역에서는 전화가 같은 사람한테 2번 왔대요. 여론조사 회사가 2개니까 A 여론조사에도 이 사람한테 하고 B 여론조사에도 이 사람한테 하고 그 한 사람이 2번을 대답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그렇게 자랑하던 상향식 여론조사고 풀풀이 민주주의적인 여론조사입니까? 자, 현역들, 당협위원장들, 전직 의원들 다 해먹으려고 이런 여론조사에서 이걸 갖다가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결국은요, 상향식이 안 되면 성을 갈겠다, 뭐 정치 생명을 걸겠다 했던 김무성 대표 뜻대로 상당히 됐네요. 일부 뭐 단수 추천하고 뭐 이러지만은 경쟁력이 뭐 없는 사람 빼고 어쩐다 하고, 그 다음에 여성이고 뭐 청년이고 해서 한다 어쩌고 하면요, 큰 틀에서 김무성 대표 체면도 다 세워줬습니다. 자, 막장으로 싸움을 하더니만 결국은 우아하게 마무리 짓는 새누리당의 전통은 이번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참 친박이고 비박이고요. 누구를 욕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녹취 공천. 정치판에 녹취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요, 항상 정치하시려는 분들은 녹취를 갖다가 내가 잘 하는가, 어느 시점에서 녹취해서 어떻게 발표해야 되는가를 염두에 두고 정치를 하십시오.